안녕하세요. 쌀쌀한 겨울이 온 듯한 가을입니다. 최근에 현진건님의 빈처를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읽어드릴지 한번 찾아볼게요. 감기 환자가 좀 늘고 있죠.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현진건님의 타락자라는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감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둘이 씨와 나 명월관 지점에 왔을 때는 오후 7점이 조금 지났을 적이었다. 봄은 벌써 반이 가까웠건만 찬바람이 오히려 사람의 살점을 애는 작년 2월 어느 날이다. 우리는 거기 간 것은 우리 사에 처음 들어온 K군의 초대를 받은 까닭이었다. 이런 요리점에 오기가 그날이 처음은 아니다. 처음이 아니라면 많이 다닌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번까지 어울려야 겨우 3번밖에는 더 안 된다. 나는 이런 연회석에 참례할 적마다 매우 즐거웠다. 기다란 요리상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술도 마시고 요리도 먹는 것이 좋았음이라. 아니, 그것보다는 나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은 기생을 볼 수 있음이었다. 친할 수 있음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 무릎에 답하기 전에 나는 잠깐 나의 경우를 설명해 두고 싶다. 나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폐학 안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다. 그것은 어느덧 2년 전의 일이었다. 나도 공부할 적에는 모범적 학생, 유망한 청년이라는 칭찬을 들었었다. 기실 그것이 허예가 아니었다. 남은 히비야 운동장에서 뛰고 아사쿠사구 놀이터에서 정신을 잃을 때에도 나는 한자라도 알려 하며 두자라도 배우려 하였다. 나는 공일도 모르고 휴일에도 쉬지 않았었다. 나의 유일한 벗은 서책뿐이었다. 나에게 위안을 주고 오락을 주는 것은 오직 지식뿐이었다. 창틈으로 새어오는 찬바람에 인한 잠이 깨어지고 선선한 달빛이 찬물처럼 외로운 베개를 적시는 새벽. 사양의 눈물을 뿌리다가도 갑자기 머리맡에 누웠던 책을 집어들었다. 이대로도 나는 공부에 열광적이었다. 공부만 하고 보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내가 숭배하는 영웅호골도 따를 수 있다. 그보다 지나간들 무엇이 어려우랴. 나는 까마득하나마 광채찬란한 장래를 꿈꾸었다. 나의 환영은 희망의 붉은 꽃이 필 대로 핀
꽃밭 사이로 떠돌았었다. 물론 나는 이 꿈을 믿었었다. 이 환영을 참으로 여기었다. 그러나 심술구준 운명은 그것을 흥댕이 치고 말았다. 불의의 오촌 당숙이 별세하시니 나는 그의 이프가 아니 될 수 없었다. 80이 넘은 종조모님의 호손자가 되고 30이 남짓한 당숙모님의 외아들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집을 떠날 수 없다. 바다를 건너 일본에 가기는커녕 며칠 시골만 다녀와도 할머님과 어머님이 우시며 부시며 집안이 호젓한 것을 하소연하신다. 꿈은 깨어졌다. 한영은 사라졌다. 광명이 기다리던 앞길에 잿빛 안개가 가리었다. 희망의 불꽃은 그물그물 사라져간다. 나리감을 따라 다리감을 따라 가슴을 캄캄하게 하는 실망의 구름장만 두꺼워갈 뿐이었다. 나의 혼은 얼마나 이 크나큰 손실에 오열하였는지 신음하였는지 마침내 돛대 꺾어진 배 모양으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게 되고 말았다. 되는 대로 되어라. 위인이다 무엇이랴. 인생이란 물거품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밤새도록 잠 한숨 아니 자고 머릿속에는 온갖 신기루를 쌓아 올리다가 그것이 싸늘한 현실에 무참히 깨어질 때 이런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공부할 동안 끊었던 담배도 어느 결엔지 잊게 되었다. 때때로 화난다 화난다 하고는 술을 찾기도 하였다. 본래 술은 못 먹음은 아니니 어릴 적부터 맛도 모르면서 부친이 잡수실 술을 도둑해서 한 모금 두 모금 홀짝홀짝 마셨다. 그래도 중간에 그것을 절금하였으니 정말 공부에 심신을 바친 나는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담배와 술을 먹게 된 때는 집에 나온 지 한 1년이나 되었으리라. 술은 먹는데도 요리집에서 버금적하게 먹을 처지가 아니라 10전어치나 20전어치나 받아다가 집에서 자작할 뿐이었다. 겁에소수 수편수란 격으로 주기는 도리어 화증을 돕는다. 화 풀 곳 없다. 어찌되든 집을 획 나오는 수밖에 없다. 나오기는 나왔지만 발 돌릴 곳이 없다. 서울서 학교에 다닌 일도 없고 또 교재를 싫어하는 나라 어느 친구 하나 없다. 이때도 나의 화풀이 받을 벗은 아니다. 지향 없이 종로를 헤맬 따름이다. 남산공원에 올라가서 저도 모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한껏 흥분하여 혼자 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그 후에 용문사에 들어가자 오늘처럼 사후의 초대를 받아 요리점에 간 일이 있었다. 거기서 나는 기생이란 물건을 보았다. 여연집 여자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어여쁜 표정. 옷이
몸에 들어붙은 듯한 아름다운 맵시, 교묘한 언사, 유혹적 웃음이 과연 그럴듯하였다. 묵묵히 보고만 있는 나에게도 위안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 같았다. 답답하던 가슴이 한결 풀리는 듯 싶었다. 싸늘하던 심장에 따뜻한 피가 흐르는 듯 싶었다. 이럴 때의 기상이나 아는 것이 있었으면 쓸쓸히 덮쳐오는 환멸의 비애에 가슴을 물어 뜯기다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자에는 기생이라면 남의 피를 빨고 뼈를 긁어내는 요물이고 사가리라 하였었다. 그런데 드나드는 사람조차 사람으로 알지 않았었다. 불황자, 타락자, 말 못할 인간이라 하였었다. 유이 유망한 꽃다운 청춘의 무산 노릇을 못하여 화류계에서 세월을 보낸단 말입니까? 그들은 제 일평생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그 해독을 제 자손에까지 끼치어 제 가족을 멸망시키고 제 민족을 멸망시키는 사회의 죄인이고 인류의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연설에서 얼굴을 붉혀가며 이렇게까지 절규한 일도 있다. 그때의 나, 지금의 나. 변한들 어찌 이다지도 변하랴. 인제 길거리에 혹 기생들과 서로 지나치면 문득 가슴이 꿈틀함을 느꼈다. 나는 그 치마 뒷자락을 홀린 듯이 돌아보기도 하고 슬쩍 코에 앉히는 그 매력에 있는 향기를 줄인 듯이 들여 마시기도 하였다.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소위 토벌까지 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오시 씨가 심심파적이라는 구실 밑에 놀러를 가자 함이었다. 이 씨란 이는 몸집이 작고 짧으며 머리가 곱실곱실한 사람인데 그 홍가른 색으로 반질반질한 얼굴은 묽은 것, 단단한 것 다 달아보았다 하는 듯 하였다. 나는 그 제사영롱한 농담을 좋아하며 또 나보다 근 20년 맞이언만 조금 더 연장자로 자처지 않는데 감복하였다. 그리고 또 그의 여관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때문에 우리는 자주로이 상종하게 되었다. 그도 몇 해 전 주머니가 넉넉할 때에는 화류계에 많이 놀았다 한다. 그의 말을 빌리건대 그는 화류, 항리의 백전 노장이었다. 우리는 어두침침한 행랑 뒷골로 돌았다. 나는 어디가 어딘지 잘 알지 못하였다. 다만 시의 뒤만 따른다. 시의 번지보는 성냥불이 몇 번 번쩍하였다. 그럴 적마다 나의 가슴에도 희망과 기대가 번쩍이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 같이 아니왔소 라고 변명하듯 늘 몇 걸음 물러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번지는 자꾸 틀렸다. 어느 때는 속 깊이 들어갔던 골목을 도로 나오기도 하였다. 헛되이 성냥개비만 허비하였다. 인제 희망은커녕 웬걸 거길라고 미리 실망조차 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씨가 손이 그 집이 아닌 줄 알고 딴 데로 갔으면 하였다. 다리가 아프다. 찾던 집을 찾기는 찾았다.
시는 대문 안을 살그머니 열더니 그 안으로 사라졌다.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웬일인지 나의 가슴은 닥쳐올 중대한 일을 기다리는 사람 모양으로 뛰놀았다. 펄떡하고 행랑방문 여는 소리가 난다. 기생이죠. 기생집 아니에요. 하는 퉁명스러운 말이 끝나자마자 탁 하고 성난 듯이 문을 닫는 것 같다. 단단 잘못했구려. 그런 것. 나하고 오늘 저녁에 만나자 해놓고 이사를 간담? 씨는 비위 좋게 거짓말을 뿌리고 웃으며 나왔다. 그날 밤 원정은 실패이었다. 공연히 남을 끌고만 다니지 도로 그 골목을 걸어 나오는 나는 씨를 원망하였다. 똑 보아야 멋인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운동도 되고 좋지. 우리가 어디 다니고 싶어서 다니나. 하도 갑갑스러워 그러지. 그것은 그래. 나는 동의를 하면서도 어째 무엇이 이른 듯 섭섭함을 어찌할 수 없었다. 시간은 이미 7점 반이나 되었건만 손들은 오히려 모여들지 않았다. 넓다는 명월관 지점 1호실은 쓸쓸하게 비어 있었다. 손이라고는 씨와 나 외에 우리를 초대한 K와 그의 절친한 친구로 이 연회의 설계자이고 준비원인 D가 있을 뿐이었다. 아니, 그들뿐은 아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밥을 먹다가 일어선 기생 둘도 있다. 그의 하나는 한 번 본 일이 있는 개선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기생으로 노자를 붙일 만한 낯세이다. 30 가까웠으리라. 그도 한창 당년에는 어여쁜 자태와 능란한 감으로 많은 장부의 간장을 녹이었다 한다. 어느 이름난 대관의 감투를 끝까지 빠지기도 만들었었다 한다. 그러나 지금 보니 나의 눈에는 그런 일이 거짓말인 듯 싶을 만치 그의 얼굴을 사람을 끄는 무슨 힘도 없었다. 두 뺨은 부은 듯이 불룩하고 이마는 민 듯이 훌렁하였다. 더구나 그 시들한 살빛에는 벌써 늙은 그림자가 깃들인 것 같다. 학업만 여성으로는 차마 못 들을 음단 외설이 날적마다 그 검은 눈을 스스로 감아붙이며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뜨거운 입술을 비죽비죽하는 음탕한 것이었다. 거기 옛날 솜씨의 남은 자취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는지. 그렇다고 그에게 나와 고향이 같이 한 명예 있음조차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그가 나를 처음 볼 때에는 저희가 아무 지배인의 아우가 아닌가요? 라고 씨에게 물었으리만큼 그는 지금 어느 시골에 회사 지배인으로 있는 우리 형님을 잘 알았다. 어린 나를 몇 번 보기조차 하였다 한다. 따라서 그는 기생 중 나를 아는 오직 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처음 보는 기생이었다. 나의 주인은 처음부터 그에게로 끌렸다. 공평하게 말하면 그 또한 미인 축에 끼지는 못했을는지 모른다. 이마는 조금 좁고 코끝은 약간 오근 듯하였고 그 어여쁜 뺨보리와 귀여운 입 언저리가 그런 결점을 감추고도 남았었다.
그것보단 그 어린 우유 모양으로 하늘하늘한 앳된 살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적어도 그날 밤에는 그렇게 보이었다. 너 요사이 나짐이 많이 정했니? 그래, 나는 내 나짐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이냐? 나도 좀 되어보자꾸나, 응? 몇만금의 부모의 재산을 오이브의 구덩이에 쓸어놓고 그 대신 몇 곡조 노래와 몇 마디 농담을 얻은 디는 그 퉁퉁하게 살찐 손을 느려 그 기생의 손목을 잡고 빙글빙글 웃어가며 이런 말을 하였다. 그들은 밥을 다 먹고 상도 치운 때였다. 네, 좋습니다. 하고 그 기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정말이야? 네, 좋습니다. 하고 대어드는 뒤를 밀치며 문득 소리쳐 웃는다. 입술이 귀염성 있게 방sit 열리며 하얀 쌀락 같은 찬찬한 이빨 사이에 드문드문 섞인 금리가 유혹적으로 번쩍인다. 나의 입술에도 어느 결에 웃음이 흘렀다. 눈을 팔란 말이지. 밭을 팔란 말이지. 에이구 요런 것. 하고 디는 손으로 그의 뺨을 치고 쳤다는 이보다 스치고 물러앉는다. 이리 좀 오게 그려. 기생을 보며 감질이 나서 못 견디는 씨의 애교에 웃음을 흘리며 그 기생을 부른다. 그때 나는 씨와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출렁하였다. 우리가 어째 여태껏 서로 만나지 못했담? 채 앉지도 않은 그의 손을 잡아당기며 씨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이름이 무엇? 춘심이에요. 고향이 어디냐? 어디예요? 나는 먼저 그가 나와 한고을 사람임을 기뻐하였다. 서울 온 지 얼마나 되었나? 한 3년 되었지요. 이건 참 내가 고루하군. 씨는 이제 내 판이라 하는 듯이 일변 몸을 그리로 다가가며 일변 그 독특한 농담을 늘어놓기 비롯하였다. 씨의 하는 양은 마치 10번, 20번 보아 친히 아는 듯하였다. 나는 물끄러미 그들의 하는 양을 보고만 있었다. 나의 눈에는 요술쟁이가 입으로 오색 종이를 뽑아 nem을 구경하는 촌뜨기의 그것 모양으로 의아와 경탄의 빛이 있었으리라. 보기 사납기도 하였다. 부끄럽기도 하였다. 어찌하면 저렇게 말을 잘 붙일 수 있는가? 가늘한 손을 함부로 쥘 수 있는가? 한시바삐 씨의 대신에 내가 그와 말을 하였으면 손을 쥐었으면 하였다. 선망에 타고 있는 나의 눈은 만난 음식을 먹는 어른의 입만 바라보는 어린애의 그것 같았으리라. 어느덧 씨의 팔은 비스듬히 춘심을 안고 있다. 사랑을 속살거리는 애인들처럼 씨의 입술은 춘심의 귀에 닿을 듯 말 듯하다. 에그, 점잖은 이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춘심은 몸을 빠친다.
점잖게 그런 말을 하지 어린애가 그런 소리를 하던 하고 씨는 제 말솜씨에 만족한 것까지 빙그레 웃는다. 춘심은 나에게 곁눈질하며 빈정대는 듯이 빙긋 웃는다. 마침 그 순간인즉 나도 춘심을 보고 웃을 때이다. 그것은 시의 재담 때문이 아니다. 아까부터 생각하고 생각하던 춘심에게 건넬 묘한 말을 얻고 나오는 줄 모르게 띤 웃음이라. 그런데 의외의 두 웃음은 마주쳤다. 어째 내 마음을 춘심에게 꿰뚫려 보인 듯 싶어 나는 하염없이 얼굴만 붉히었다. 그래도 나의 가슴에는 기쁜 물결이 술렁하고 퍼지는 듯하다.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나의 피를 끓게 하였다. 우연히 오고 간 이 웃음이 두 사이에 검을 묻힌 듯이 그와 나를 달라붙게 하는 듯 싶었다. 나는 그만 무조건 그가 정다웠다. 뜻도 모를 무슨 말이 불쑥 올라온다. 그 찰나이었다. 밑장이 고이 열리며 뽀얀 얼굴과 푸른 치마가 얼른한다. 그 다음 순간에 나는 누구를 향하는지 모르게 한 팔을 짚고 인사하는 기생을 보았다. 그 기생도 개선이보다 나이 많았으면 많았지 어리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그 얼굴이야 분으로 메이고 메인 보람도 없이 드문드문한 손티, 까뭇까뭇한 주근깨, 깎은 듯한 뺨,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생긴 것이었다. 저까지 것을 왜 불렀을까? 나는 속으로 의아히 여길 지경이었다. 형님 이제 오세요. 춘심은 반갑게 부르짖으며 불현듯 몸을 일으킨다. 몹시 시달리는 시시로부터 벗어날 핑계 얻음을 못내 기뻐하듯이.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모양으로 시침을 뚝 떼고 그 곱슬곱슬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제야 손들이 모이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 같이 왜들 오지를 않지? 라고 하였다. 그와 나의 거리는 멀어지고 말았다. 그에게 말을 건넬 저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장차 수십 명이나 올 터이니 그는 어느 틈에 끼일는지 누구하고 꿀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나는 할 일 없이 뒷전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에이, 못생긴 것. 나는 마음속으로 애답게 부르짖었다. 저희들끼리 모인 그들은 이야기꽃을 필 대로 피게 한다. 연잎에 실비 뿌리듯 속살속살 하기도 하며 때로는 옥반을 깨뜨리듯 떼그르르 하고 웃기도 하였다. 나는 어린 듯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개선이가 눈으로 나를 가리키며 춘심이 더러 무어라 무어라 하는 듯 하였다. 그는 고개를 까딱까딱 하기도 하고 슬쩍슬쩍 나에게 시선을 던지기도 하였다. 내 말을 하는가 보다 하고 나는 눈을 내리감았다. 얼굴에 춘심이의 시선이 느낀다. 사람들은 8점이나 되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서로 맞춰둔 것 같이 한 사람 뒤를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채 자리를 잡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앉았다. 어느 결에 갈고리란 갈고리는 모자와 외투와
빈틈없이 걸렸다. 이제 기생 소리나 한마디 들읍시다. 한동안 늘 하는 인사와 무미한 대화가 끝나고 잠깐 무료한 침묵이 있은 후 누군가 이런 제의를 하였다. 그것 좋지요? 다른 소리가 찬성을 한다. 그래 볼까요? 그런 일이면 내가 도맡았지요. 하는 듯한 얼굴로 D는 말을 하였다. 그의 쉰 듯한 소리는 보이를 불렀다. 퉁명스럽게 꾸짖는 듯이 보이에게 분부하기 시작하였다. 가야금이 들어왔다. 장구가 들어왔다. 갈강갈강한 보이는 가야금을 읽기도 하고 장구가 소리가 잘 아니 나기도 하여 D에게 톡톡히 꾸중을 모시었다. 하건만 그 보이는 그런 야단이야 밤마다 만납니다 하는 듯이 그 하이칼라를 한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머리를 굽실굽실하며 연방연해 네네 하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먼저 춘심이가 가야금을 뜯기로 하였다. 그는 나에게 등을 향하여 줄을 검사하기 비롯하였다. 저 계집애가 왜 돌아앉아? 나는 화증을 내었다. 그대도록 나는 그의 얼굴을 보기나마 언제든지 계속하고 싶었다. 줄도 골랐고 저희들끼리 문의도 끝난 뒤 우는 듯한 구슬픈 가야금 가락을 맞추어 느리고 순한 춘심이의 소리가 섞여 들렸다. 가자 가자 어서 가 위수 건너 백로가. 말소리는 뚝 그치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리로 몰렸다. 그리고 제각기 고대 음률에 지식이 있어 그 잘잘못을 가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지식의 발표로 어느 구절에 좋다. 기경선자 강 연우 공추월 지단단 자라등 저 반달 실어라 우리 고향을 함께 가. 노랫가락 멋지게 슬쩍 넘어간다. 흥흥 하는 콧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일어난다. 나도 부지불식간에 흥 하고 말았다. 그 노래는 마치 봄바람 모양으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 서슬에 얼어붙은 무엇이 스르르 풀리는 듯 싶었다. 그 무엇이 활개를 벌리고 우쭐우쭐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어깨가 우쭐우쭐할 리가 있으랴. 이럴수록 그 노래의 임자가 보고 싶었다. 그 표정이 어떨까? 그 입술이 저 맞은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 척 슬그머니 그의 정면에 가 앉을까? 절묘한 낙상이다. 그러나 나의 몸은 무엇으로 동여맨 것 같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눈은 박힌 듯이 그의 뒷골에 어리고 있었다. 앞으로 굽힐 적마다 반질하고 빛나는 그의 머리. 연분홍 숲고사 저고리 밑에서 곰실곰실 움직이는 어깨의 윤곽. 들었다 굽혔다 하는 팔. 그리하여 옳은지 정신을 모으고 있는 듯 싶었다. 구김구김한 치맛주름이 모든 것보다도 가야금 줄 위에서 남실남실 춤추는 뽀얀 손가락이 나의 넋을 사르르 말았다. 보면 볼수록 그 모든 것에 미가 더하고 매력이 더하였다.
때때로 정신이 아찔해지며 모든 것이 한데 뒤범벅도 되었다. 그 고사무늬가 서로 뭉켜지지도 않고 치맛주름이 한대로 몰려지기도 하였다. 어슴푸레한 어둠 가운데에서 뽀얀 손가락만 파득파득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아물아물해지며 눈앞에 불꽃이 주렁주렁 흩어진다. 요리상은 들어왔다. 우리는 그것을 가운데 놓고 둘러앉았다. 기생들은 술병을 들고 서 있다. 이윽고 비교적 나이 좀 많은 편의 두 노기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춘심은 그는 잠깐 나의 안개에서 사라졌다. 나는 얼른 좌석을 둘러보았다. 없다. 웬일인가. 그러다가 나는 마침내 아무의 곁에도 아니앉고 오히려 나의 등 뒤에 서 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그때의 기쁨은 여간 몇천 원 잃었던 돈을 찾은 것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찾기는 찾았지만 내 곁에 앉을지 말지는 그래도 미지수이다. 감히 그저 떨어지기를 기다리랴. 못 올라 따겠거든 나무를 흔들기라도 하여야 한다. 그것조차 못할 지경이면 그 밑에 입이라도 벌리고 누워야 한다. 앉으려는 뜻만이라도 보여야 한다. 나는 민기적 몸을 한편으로 밀어 그의 앉을 자리를 비워놓았다. 그리고 이리로 앉아요란 말을 풍긴 눈치로 몇 번 그를 슬쩍 치어다보았다. 남의 눈치는 빌어먹어도 못 알아준다. 하다 못하여 나는 내 곁에 앉은 피에게 눈꿈쩍이를 하였다. 이것은 정말 나의 피땀을 흘린 마음의 노력이었다. 피는 춘심을 힐끔 쳐다보더니 이리 앉지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를 던지었다. 그 당장엔 그냥 뻣뻣이 서 있었다. 이 짧은 찰나에 나에게는 얼마나 길었으리라. 이 짧은 찰나가 나에게는 얼마나 길었으랴. 이윽고 소르륵 코에 앉히는 향기 실는 실바람을 느낄 때 그는 벌써 사뿐하고 나의 왼편, 피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벌떡벌떡 고동하는 나의 가슴이 장단 맞춤으로 나의 한 옆을 스치는 그의 옷이 사르르 하고 그윽한 소리를 내었다. 주인공 옆에 주인공이 관심이 있는 춘심이가 앉게 되었네요. 현재와는 다르게 예전에는 양자를 드리는 일이 좀 흔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주인공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공부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기생집을 들어가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도 좀 돌이켜보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였고요.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춘심이하고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현진건님의 타락자 1편을 오늘 마무리할게요. 멀지 않은 시간에 2편으로 다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책 듣기 좋은 날의 에바 싱클레어였습니다.